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이미 몸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번져놓고 넥타이만 풀었어요. 그리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죠. 톡, 톡, 톡.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6인방. 30년 넘게 이어진 모임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도, 결혼하고 애 낳아서도, 심지어 IMF 때도 꾸준히 만났던 그 친구들이죠. 알림을 눌렀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잔할까? 찬호가 이번에 임원 됐다던데 축하도 할 겸. 읽고 답장을 쓰려고 입력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콜 이렇게 보냈을 겁니다. 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천장만 보면서요. 반갑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건 맞는데 그것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이 있었거든요. 부담감. 저는 올해 54살 박민수입니다. 이 친구들이랑은 20대부터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시절 월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서로 위로했던 시간들. 첫 월급 받고 나서 누가 먼저 소주 한 병 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결혼할 때 축의금 액수 같은 건 세어본 적도 없었어요. 누가 계산하면 야, 다음엔 내가 산다, 그게 끝이었죠.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해도 웃고 넘겼고, 형편이 어떻든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땐 관계에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누가 과장이고 누가 대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친구였으니까요. 월급이 50만 원 차이 나는 게 뭐 대수였나요? 다들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아파트 평수도 비슷하고 차도 비슷하고 애들 학원비도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래서 편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었죠. 몇 년 전부터 모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5년 전엔 동네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떡볶이 시키고 소주 몇 병 마시면 그게 저녁이었죠. 3년 전엔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포장마차는 좀 그렇지 않냐는 이유였죠. 작년엔 와인바였어요. 누군가 요즘 와인 괜찮은데 알아놨다며 장소를 정했고요. 올해는 예약 필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외국어로 된 곳이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좀 좋은 데 가네 정도였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수록 품격 있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메뉴판을 받으면 음식보다 가격부터 보게 됐어요. 이거 시키면 1인당 얼마지? 오늘 1차만 가고 빠질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쪼잔해졌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쪼잔해진 게 아니라 여유가 줄어든 거였는데 말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모임에 갔습니다. 6명이 다 모였어요. 한남동 어딘가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좀 달랐죠. 조명도 은은하고 직원들 유니폼도 깔끔하고 테이블 간격도 넓고 저는 그냥 어색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 와인을 주문했어요. 오늘은 좀 제대로 마셔볼까? 이거 괜찮다던데? 다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죠. 저 와인 한 병에 얼마지? 1인당 남으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필드는 확실히 우정씨 씨가 좋아. 페어웨이도 넓고 그린 상태도 괜찮고 A 유학은 미국이 낫더라. 영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 주식 말이야 타이밍이 중요해. 나도 작년에
반도체 좀 팔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가끔 맞장구도 쳤고요. 맞아,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근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요즘 좀 빠듯해. 이번 달은 힘들어. 이 말이 괜히 그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고, 듣고, 고개 끄덕이고,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와인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입에서 쓰기만 했어요. 이게 비싼 와인인지 싼 와인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맛도 잘 모르겠고, 그냥 쓴맛만 느껴졌어요. 옆 친구가 물었어요. 너 오늘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순간 멈칫했어요. 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웠나 봐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뒤 단톡방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가자. 골프도 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30년 지기 제대로 놀아보자. 회비는 1인당 180만 원. 휴대폰을 들고 그 숫자를 한참 보고 있었어요. 180만 원. 머릿속에서 바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등록금 150만 원. 이번 달 카드값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대출이자 60만 원. 그리고 친구들이 말한 여행 경비 180만 원. 갈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카드 긁으면 가긴 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고 나서였습니다. 여행 갔다 돌아오면 내가 얼마나 더 움츠러들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은 허리띠 졸라매야 하고 아내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하고 통장 잔고 볼 때마다 한숨 쉬어야 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가야 하나?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내려고 했어요. 여보, 있잖아. 그런데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180만 원 쓴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아내 표정을 보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달에도 카드값 때문에 한숨 쉬는 걸 봤거든요. 명세서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왔네 하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통장 앱을 열어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80 더하기 80 더하기 150 더하기 100 더하기는 510.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단톡방을 열어서 답장을 썼습니다. 이번엔 개인 사정으로 패스할게. 보내고 나니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아쉽네. 다음엔 꼭 같이 가자.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뒤로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주도 여행 다녀온 친구들이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바닷가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보기만 해도 좋아 보였죠. 그리고 또 모임 공지가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제주도 못 간 민수도 꼭 와. 저는 이번엔 갔어요. 제주도도 안 갔는데 이것마저 안 가면 정말 멀어질 것 같아서요. 그날도 역시 좋은 레스토랑이었어요. 6명이 다 모였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제주도 이야기가 한창이었죠. 누가 홀인원 칠 뻔했다느니, 어디 음식이 맛있었다느니. 저는 그냥 웃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찬호가 말했어요.
야, 우리 다음 달에 또 여행 가자. 이번엔 방콕 어때? 오, 좋지. 골프장도 괜찮다던데? 다들 신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민수야, 너도 이번엔 같이 가지? 제주도 못 갔잖아.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했죠. 글쎄, 일정 봐야 할 것 같은데. 일정, 뭐 바쁜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찬호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어요. 야, 민수야.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부담되는 거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제주도 때도 그랬잖아. 요즘 좀 힘들지? 찬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동정인지 무시인지 아니면 그냥 사실 확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뭐, 요즘 다들 힘들긴 하지. 근데 민수 너 회사는 괜찮아? 요즘 구조조정 많이 한다던데?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찬호가 다시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끼리 뭐 부담 갖지 마. 이번엔 내가 좀 보탤게. 얼마 안 돼.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우리 사이에 뭐. 그냥 받아. 진짜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요.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한 친구가 분위기 전환하려고 말했어요. 자, 이제 2차 갈까? 다들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3장, 현금 5만 원. 1차 계산할 돈밖에 없어서요. 계산기 앞에 섰을 때 누군가 말했어요. 오늘 내가 쏠게. 찬호였어요. 카드를 꺼내면서 웃고 있었죠. 이번에 2번 됐으니까 내가 쏘는 게 맞지. 다들 박수를 쳤어요. 오, 역시 찬호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근데 손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2차 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빠졌습니다. 미안.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벌써? 다음에 보자. 그렇게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친구들은 2차로 걷는 택시를 탔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봤어요. 친구들을 태운 택시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남았구나. 집에 돌아왔어요. 불을 켰는데 너무 밝은 것 같아서 한쪽만 켰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다가 다시 껐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았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잔도 안 가져오고 그냥 병째로 한 모금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데 쓰기만 하더라고요. 소파에 기대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 거구나. 보고 싶은 얼굴은 그대로인데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을 열어서 친구들 프로필을 봤어요. 한 친구는 유럽 여행 사진, 한 친구는 골프장 사진, 한 친구는 세차 인증샷. 저는 2년 전 가족 사진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어요. 화면을 끄고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그날 밤 저는 3가지를 결심했어요. 첫 번째, 단톡방 알림을 다시 켰습니다. 대신 갈 수 있을 때만 간다. 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못 가는 건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형편상 힘들어. 부끄럽지만 거짓말보단 나으니까요. 어차피 들킬 거 차라리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1년에 2번. 봄 1번, 가을 1번. 그때만큼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빼두기로 했어요.
한 벌에 30만 원, 1년이면 60만 원. 부담스럽지만 그 정도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관계의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돈이 걸리지 않는 관계. 회사 동료 중에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요? 그렇게 작은 관계 하나를 새로 시작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모든 관계를 지킬 순 없지만 몇 개는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친구 연락이 오면 반가운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보고 싶은데 만나기엔 형편이 걸리는 관계.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서도 쪼잔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중년이 겪는 아주 평범한 현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가보려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 왜 성실함이 더 이상 안전망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